파트너를 많이 심해. 자, 일단 질문부터 갈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질문 갑시다. 몇 번 갈까요? 근데 오늘 숙제 적어? 등차 수열에서 질문 갑니다. 몇 번 갈까요? 230 몇 번이야? 이거는? 3번. 아. 1233번보다 앞번호. 32번. 32번보다 앞번호. 좋은 생각 용준이. 1232번보다 앞번호 없나요? 1232번 갈게요. 많이 들어. 좋은 생각? 그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나? 아, 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1232번. 부다이 뛴다. 자, 1232번 가봅니다. 좋은 생각. 이쁜 생각, 좋은 생각, 좋은 말. 1232번 가볼게요. 아까 나머지 이거 얘기 물어본 거 아니야? 저 풀었는데. 내 생일이요? 아니 유열 마지막에서 32번. 자, 32번 가볼게요. 일단은 대입하래요. 그래서 3을 대입합니다. 로그 3. 요걸 대입합니다. 그럼 로그에 3의 t제곱 플러스 3. 얘를 대입합니다. 로그에 3의 로그에 그냥 12가 되겠네요. 로그에 12.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네. 네. 오늘도 그 3학년 언니들 수업 있어요? 교회 3학년 언니들 여기 있는데 언니가 하면 돼.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언니들 보고 싶어? 네. 갑자기? 자,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있는데 다 등차 수열인데 항이 세 개야. 뭐 쓰라는 거야? 등차 중앙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몇 배가? 2배가. 이 둘이 뭐랑 같다? 합과 같다. 아, 합이구나. 다 곱으로 생각했지.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서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3t 플러스 3의 제곱이 그게 36이죠. 6이. 그럼 얘가 6이라는 거야. 그럼 t의 값은 얼마라는 거야? 6이죠. 오호.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갈게요. 세 실수가 또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또 등차 중앙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짜리 나오면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저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이제 써볼 건데 먼저 2a 곱하기 2의 c 나누기 2의 b가 2의 5제곱이래. 우리 지수법칙에 의하면 a랑 c는 뭐 해주고 더해주고 b는 뭐 해주고 떼서 얼마나 떼? 5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저 밑에 거는 말 그대로 a 더하기 c 플러스 ca가 26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죠. b의 몇 배는? 2배는 a랑 c를 뭐한 값과 같다? 더한 값과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는 앞에 뒤에 거 더한 것과 같다. 흔히 1, 2, 3 생각해 보시면 4는 1, 3 더한 거. 2, 4, 6 더한 보시면 2, 6 더한 8은 4의 2배. 이런 식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는 3개의 식이 주어졌어요.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면 이걸 연립방정식으로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한번 적당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게 지금 A랑 C를 더하고 이걸 했거든요. 우린 A랑 C를 더한 값이 2B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자, A랑 C를 더한 값은 2B야. 그러면 여기서 2B에서 B를 뺀 값이 5가 돼서 B의 값은 5가 됐어. 자, B는 5가 돼버렸거든요. 생각해볼까? 그러면 요 식에서 A랑 C를 더한 값이 이거의 2배. 그렇죠? 그러면 10이 돼. 그러면 A랑 C를 곱한 값은 16이라는 거거든. 그럼 끝났어. AC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A, B, C를 곱하면 되잖아. A, C는 16이고 B의 값은 5였고 그러면 곱했으니까 얼마? 8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또 몇 번? 질문하세요. 37.
37번. 근데 이건 몇 가지 숙제였어요? 요거 오늘 숙제 1241번까지. 그만 벌써. 조금밖에 없었어요, 오늘 숙제. 자, 1237번을 풀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의 등차 중앙이 여기 들어가고요. 한마디로 2분의 b랑 23을 더한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둘의 등차 중앙도 돼. 그러니까 2a는 8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3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의 등차 중앙입니다. 얘네들의 등차 중앙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그널을 만들었고, 자, 여기의 등차 중앙은 2분의 a 플러스 5예요. 근데 이 둘의 등차 중앙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b의 두 배는 2분의 a 플러스 5랑 17을 더한 값이다. a하고 b짜리 연립반드시 나왔죠. 그러면 a하고 b를 연립반드시 구해져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구해지면 요거 그냥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 구하면 얘는 또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 아이의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죠? 자, 이렇게 하자. 용준이랑 준서가 사이를 좀 벌리자. 그래. 너희 사이를 50m만 떨어져. 아니 50m. 오늘 몰려. 자, 50cm만 떨어져. 사이를 좀 벌려. 그러면 채팅이랑 지우랑 시야가 딱 바로 나올 것 같거든. 지금 30cm야. 40cm야. 좀 더. 그러면 되죠? 이제 딱 뚫렸죠? 시야 뚫렸죠?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그대로 연산을 할 건데 양변에 a를 곱해서 2를 곱해서 4a는 16 플러스 b 플러스 23이 된 거야. 그래서 4a 마이너스 b는 39가 됐고, 자, 요것도 똑같이 2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4b는 a 플러스 5 플러스 34가 돼서 2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2를 곱했던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2를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요거 이해하겠어요? 요거 39가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냥 연립반정식 푸시면 돼요. 숫자 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4a 마이너스 b가 39, 마이너스 a 플러스 4b도 39.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4 곱해야 될 것 같아. 4 곱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6b는 4, 4, 16이니까 156. 자, 이 둘을 이제 더할게요. 더하면 요거 15b 나오고 더하면 19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13. a 값은 얼마? 14. a랑 b가 모두 같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뭐가 잘못됐어? 혜리가 하면서 A랑 B랑 같은 거 같은데 맞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A 자리에 13 들어가고 B 자리에 13이 들어간 거야. 이제 뭔지 알겠죠? 자, 이제 풀면 솔직히 이거 쓸 필요가 없고요.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왜 지워요? 그냥 5 다음에 13 되면 뭐 필요해? 9 들어가면 되죠. 5, 9, 13. 등비가 아니고 등차니까. 그러면 13 다음에 얼마 하면 23 나와요? 아니면 8, 13 그 다음에 얼마야? 18.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봐. 23, 18, 13 얼마? 8. 그쵸? 5, 8, 11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뭘 쓰자? 등차 중앙을 활용하자. 항이 3개면 등차 중앙을 활용하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몇 번 가나요? 40이요. 40번 가볼게요. 40자씩 자, 고대 이집트의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5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눠주는데 각자 배당받는 모기 등차수를 이루고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나머지 세 사람의 몫의 7분의 1이 되도록 하라. 빵을 나눠줄 때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몫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게요. a-2t,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2t. 왜 5개니까? 가운데를 a로 놓고 공차를 하나씩 빼고 하나씩 더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보자.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와야 돼요? 170 나와야 되죠. 배당받는 거 다 더하면 12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다 더해봐. 무슨 일이 벌어져요? 5A거든. 그렇죠? 마이너스 사야 되면 5A가 돼. 그래서 얘가 120이 됩니다. 그럼 A는 뭐죠? 24. 그렇죠? 그럼 가운데는 일단 24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구죠.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는 사람이 합. 그러면 2A-3D인데 A는 24야. 그러니까 48-3D라는 이 값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 3개. 요거 3개죠? 그러면 3A 플러스 3D인데 A는 24니까 72 플러스 3D가 되거든요. 이거의 몇 분의 몇이래? 그렇지, 곱하기 7분의 1이랍니다. 1차 방정식이죠. 풀어볼까요? 안되네. 양면에 7을 곱할게요. 그러면 7, 5, 35. 그러니까 336 마이너스 21D. 자, 이거는 72 플러스 3D 이항하고요. 24D 이항합니다. 264 나옵니다. D의 값은 얼마죠? 11. 그렇지. 됐다. 따라서 얘는 가장 많이 배당받은 사람을 원해요. 얘는 24였는데 공차가 11이었으니까 11을 두 번 더했어요. 24 더하기 22가 되면서 46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면 A-T, A 플러스 T 이렇게 3개를 쓰는 거고, 항이 5개면 양쪽에 하나씩 추가해서 A-2G랑 A 플러스 2G를 쓰는데 목적이 보여요. 어떤 목적이 보여? 이것들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A만 남게 된다는 이 목적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 41번 했냐고요? 네. 저번에 하긴 했는데 원하면 또 해드릴까요? 네. 41번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1번입니다. 세시근이 등차 수열 이루다. 자, 여기 보시면 세시근이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는 게 더 좋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시근을 A-T, A 플러스 D로 놓을 겁니다. 이들의 합이 6이래요.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해보면 3A가 6이니까 A는 2라고 나와버렸어. 뭔진 모르겠지만 2 마이너스 T, 2 플러스 T가 세 근인 거야. 자, 이제 생각해볼까? 여기서 마이너스 4의 역할은 뭐야? 두 근의 곱의 합. 그렇죠?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곱하면 4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4 마이너스 D제곱이다. 이것들을 더해서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4가 나왔다. 2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D제곱. 그리고 사라지네. 4 마사 이항시켜서 마16. D는 4 또는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자, 이제
상수 K 값을 구하래. 상수 K는 세근의 곱이야. 만약에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A 값이 지금 2거든요. 만약에 공차가 D가 4잖아요. 그럼 얘는 마2 그 6대요. D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얘는 6 마2 돼요. 어차피 이들을 곱한 값은 항상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0가 나온다는 특성이 있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신 차려요. 등차 수열의 합 얘기 좀 해봅시다. 시간?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들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배워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1, 2, 3, 4, 5를 더하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더하면 얼마죠? 6. 이거 더하면 얼마죠? 6. 얘는 그냥 3이죠. 그러면 얘를 근데 이 6이라는 게 결국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결국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2하고 5를 더한 녀석을 나누니까 거기다 이들의 개수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2분의 첫째 거 마지막 거 나누기 2하고 곱하기 10개 하면 55가 나와요. 1부터 100까지 더하라 하면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곱하기 100 하시면 5050이 나와요. 1부터 1000까지 합하라고 하면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곱하기 1000 하시면 500500이 나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짝수라고 넣어볼까요? 짝수 2, 4, 6, 8, 10, 12, 14, 16, 18, 20을 한번 보자. 이거 다 더하래. 근데 보시니까 이렇게 더하면 20이고요. 이렇게 더해도 20이고요. 이렇게 더해도 20이고. 아,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한 값들이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그냥 더한 다음에, 그쵸? 그걸 뭐만 하면 돼? 2로 나눠서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평균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항의 개수만 곱하면 이게 합인 거야.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 항상 이런 거야. 첫째 항 A와 마지막 항 라스트. 그래서 L 더하고 이걸 2로 나누는 게 이게 평균인 거야, 평균. 그렇죠? 다른 말로는 등차 중앙인 거야. 그렇잖아. 등차 중앙이 뭐야?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등차 중앙이잖아. 그렇죠? 그걸 이용하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만 곱하면 돼? 항의 개수 n만 곱하면 되겠다. 이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흔히 쓰게 될 방법인데 이걸 우리는 합이라는 뜻에서 S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합이라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항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S2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더하자. S5 1, 2, 3, 4, 5번째 항을 더하자. SN 1, 2, 3, 4, 5, 6, 7, 8 n번째 항까지 더하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규칙이 더 있어요. 자, 이건 전제가 뭐냐면 얘랑 얘를 알아야 돼. 모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예. 첫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일반항으로 표현할 거야. a 플러스 n-1d라는 일반항으로 표시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항을 바꿔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 마지막 항을 알면 그냥 쓰면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 항을 모르면 일반항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a가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2a 플러스 n-1t고 요거는 그냥 있어 보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n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책에 있는 식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2두 이거 곱하면 n에다가 2a 플러스 dn 마이너스 t가 되고 다시 2분의 곱했어요. 그래서 dn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t에 n 이렇게 되거든요. n으로 묶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최종적으로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t의 n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줄 거야. 야 sn이 있는데 얘가 a 어떤 숫자예요 숫자 n의 제곱 플러스 어떤 숫자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거야. 자 n이 있는데 뭐 4n 제곱 플러스 3n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냥. 그쵸? 이렇게 줬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뭘 알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등차 수열을 하고 무조건 문제로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봐. 우리가 SN을 4n 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줬다. 생각해보자. S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7이 나와요. S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2 집어넣어볼까요? 4, 4, 16, 6, 22가 나와요. S에다가 N에다가 3을 집어넣어봤어. 9, 4, 36, 9, 45가 나와요. 이 생각해봐. 봐. 현주야, S2의 의미는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야? 첫 번째 항과 S2라는 말의 의미는 요 n 자리에 2가 들어간 거거든. 의미가 그래. 그러면 n의 의미가 뭐냐면 항의 개수야. 자 다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어? 설명 다시 할게요.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항과 A1, A2, A3 더하기 떼떼떼떼 가서 A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첫 번째랑 n번째를 더하는 값과 두 번째랑 n-1번째를 더하는 값과 세 번째랑 n-2번째를 더하는 값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합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A와 L로 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2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누구의 평균? 이 두 녀석의 평균. 그런데 어차피 이 둘의 평균을 구해도 또 이 둘의 평균을 구해도 다 똑같다는 거야. 왜? 어차피 다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이걸 계속 반복할 거야. 반복해서 n개의 항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n개의 항들의 평균이 이거라는 거야. n개 항들의 평균이. 그러면 여기다가 n을 곱하자. 이건 중학교 3학 때 배웠던 평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평균에다가 항의 총 개수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총 합이 나오는 거예요. 천주야 괜찮아? 다른 분 괜찮아요? 연주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게 공식이야.
무슨 공식이야? n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n. 책에는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공식이고 또 다른 공식은 어차피 똑같은 공식인데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하는데 n번째 항을 a라고 표시하는 것 뿐이거든요. 얘를 일반항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n 2분의 첫 번째 항 자리에는 그냥 a를 써주고 이 마지막 항을 이렇게 쓰자는 거지.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항 쓰는 거야. 마지막 n번째 항의 일반항을 그냥 쓴 겁니다. 여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한 게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온 거야. 전개한 게. 이거 그냥 전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준다는 거지. 야, SN이 이렇게 표현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의미를 해석해야 돼.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뭐만 하면 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부터 첫째 항이 되는 거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합이 되는 거고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 2, 3, 4항에 합이 되는 거고 n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1, 2, 3, 4 n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준서 여기까지 됐어? 연주 여기까지 됐어? 찬조 여기까지 됐어? 됐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확인하자. 2를 집어넣었던 10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던 20이 나오고 3을 집어넣었던 2가 나왔는데 의미를 생각해보자. S2라는 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고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값이라는 거야. 얘는 첫 번째 항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항이 7이니까 근데 더해서 20이니까 두 번째 항이 뭐가 나와요? 15. 그렇지? 첫 번째 항이 7이고 두 번째 항이 15였어. 근데 세 번째까지 더했더니 45가 나왔대. 그럼 얘는 얼마? 2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항들이 뜬다는 거죠.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8이 되죠. 뭘 통해서? 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걸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화라는 건 공통의 특징이라는 건데 S1은 A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1 대입하면 무조건 첫 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S의 N에서 S의 N-1을 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자. 용준아, 뭐 나와요? 좋아. S3에서 S2를 빼면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뺐어. 뭐 남았어? 얘 하나 남죠. 네. 맞죠? S3이라는 건 세 번째 항까지 합인데 S2라는 건 두 번째 항까지 합이었어. 그쵸. 세 번째 항까지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세 번째 항만 남겠죠. 요거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얘기잖아. n번째 항까지 합에서 1, 2, 3, n-2, n-1,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자. 그러면 누구만 남아? 얘 혼자 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다? A, n이라고 쓸 수 있겠다. 요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식인 거예요. 합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자, 여기 보세요. 준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2분의 D. n제곱 앞에 2분의 d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n제곱 앞에 2분의 d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좀 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풀었는데 여기 n제곱 앞에 뭐가 보여요? 4가 보이시죠? 2분의 d가 보이시죠? 4가 뭐라는 소리야? 2분의 d라는 소리야. 맞죠? 4가 2분의 d라는 소리죠. n제곱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 거야. 너희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끄집어냈는데 n제곱 앞에 2분의 d가 있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4가 써 있잖아. 그럼 우리는 4가 2분의 d구나. 그럼 d가 얼마다? 8이라는 걸 요 숫자의 2배만 해주면 바로 d를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도 대입해서 이렇게 하나씩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아버렸던 거야. 첫째 항 7이네. 1만 대입하면 첫째 항 7이네. 첫째 항 7이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거기다가 2만 곱해주면 D가 나오는구나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 첫째 항 7이네. 4에다 2를 곱했으니까 공차 8이네. 그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첫째 항은 7이네. 1 대입. 그럼 요식을 그대로 또 생각해보자. 요식에서. 자, 첫째 항은 뭐야? A1은 S1이야. 1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첫째 항이 될 거야. 공차는 뭐야? 요거의 2배야. 이 A가 공차야. 첫째 항도 알았고 공차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3에 n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우야. 첫째 항은 얼마예요? 아 6? 아니 공차가 1이고 A1 구하려면 뭐 하면 돼? C를. 저게 n번째 항까지 합인데 n에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n에 1이 들어가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저 n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그렇죠.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1만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럼 얼마야? 2야. 공차는 이거의 몇 배라고? 2배, 6이 되죠? 그럼 우린 바로 2, 8, 14, 20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SN이 뜨면 여러분들은 이걸 바로 떠올려야 돼. 만약에 얘를 일반항으로 구하고 싶으면 요거 구하려면 전 별로 안 쓰는데 요거 구하려면 AN은 SN에서 SN-을 빼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 봐봐. SN은 이거거든요. 요거 3의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여기서 빼야 돼. 어떤 애를?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 걸 빼야 돼. N자리에 N-, 왜냐면 N일 때 N이잖아. N-1이면 N-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연산을 해야 돼. 물론 하면 돼요. 3n의 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요거 3n 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 그렇죠? 마이너스 6n 여기 마이너스 7n 플러스 7n 3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6n 마이너스 4라는 공차가 6이고 첫째 항이 2인 수열이 만들어져요. 근데 봐봐. 이거 연산했잖아. 우리가 연산했잖아. 이 연산보다 1 대입해서 첫째 항 구하고 바로 공차 구하는 게 훨씬 빨라.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나와. 이거 쓰면 무조건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연산. 그런데 이거랑 이걸 쓰면 첫째 항과 공차가 바로 떠버리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가 바로 떠버리면 A는 공차는 이미 6이라고 알아보고 첫째 항은 1 대입했을 때 뭐가 뜨도록 2가 뜨도록 마이너스 3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자, 더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생각 우리 학교만 쉬는 거야. 왜 연락을 안 오나? 나 지금 엄마 나한테 겁나 급하게 대충 8시 하려는 거야. 내가 잘수 있었는데 학교 안 가야 되거든? 엄마 나 그냥 안 간다는 줄 알고 무슨 소리야 학교 왜 안 가? 가야지. 그냥 너가 안 간다. 내가 그냥 안 간다는 줄 알고 엄마 미쳤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재량교육이라서 전쟁은 재량교육이 아니었다며. 아니 재량교육 아니겠지 우리 학교만 그러니까. 아 그런데 학교는 확하게 했었던 거야. 그래서 아침에 동생이 없었구나. 나도 떠올려봤대 지금. 없더라. 한번 줘. 아 너무 진짜.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나도 못 나 떠올려. 있는지도 몰랐었어. 너 방문이 열려있길래. 있는지도 몰랐어. 그 맛이. 어쩐지 게임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남자애들 게임할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디코하면서. 진짜 자, 이제 좀 더 볼게요. 진짜 남자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그러지? 자, 진짜 왜 그래? 첫 장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이 30일 때 n의 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 하나 좀 뽑고. 자, 보자. 첫 장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30이래요. 선생님보다 n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첫 장이 마이너스 6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6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리고 공차가 2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n번째 항은 아까 지금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는 걸 그대로 쓴 거야. 자, 이 녀석을 2로 나눠준 게 평균이고 거기다가 n을 곱한 게 합인 거야. 그렇죠? 이게 평균 그들의 항의 개수를 곱한 거야. 항상. 그래서 공식은 2분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바로 가는 거고 모르면 2a 플러스 n-1d를 쓴다. 거기에 항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합이 얼마래요? 30이에요. 무슨 방정식? n에 관한 방정식.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n-1 곱하기 2에다가 여기다가 n을 곱하고 그 값이 얼마다? 60이다가 됐네요. 뭐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 2n인데 1을 곱했으니까 2n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n 그쵸? 그러네요. 요거까지 해야지.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14인 이 항에서 마이너스 60은 0 방정식이죠? n제곱 마이너스 7에 오 어떻게 이렇게 벌러. 집합하? 잠이 이제 깼구나. 좋아, 잘했어. 그래서 10하고 또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3도 나올 수 있는데 자 3하고 10 중에 10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근데 한 개수를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으니까 10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 터프 문제들은 어려워요. 터프 문제들은 어렵고, 요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대표하고 노멀 위주로 먼저 갈 거예요. 왜냐면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터프를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노멀까지만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터프는 푸는 거 아니에요. 자, 후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할 건 아니에요. 그냥 연산하자는 건데, 봐보면, 자, 이런 식입니다. 첫 장과 또 다른 첫 장을 더했더니 3이 됐대요. 근데 이렇게 A2, A3, 따다다다, B2, B3, 따다다다 해서 A 100번째까지다. B의 100번째까지 더한 값을 이렇게 쭉 더해봤어. 그런데 여기까지 더한 값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대? 이걸 쭉 더한 값을 우리는 S100, 이걸 쭉 더한 값을 T100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건 그냥 S랑 구별하기 위해서 T라고 쓴 거예요. 자, 이걸 더했더니 얼마래? 1000이래.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한 개수가 몇 개죠? 100개죠, 100개.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그쵸? 그 둘을, 그러니까 3이랑 여기에 갭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녀석을 마지막이라고 할게요.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얼마를 곱하면 100을 곱하면 결국 S100과 T100의 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거를 그냥 하나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요 아이에 들어갈 값은 10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10이 돼야 됩니다. 10. 맞죠? 10 곱하기 100은 1000이니까. 요게 10이 되기 위해서는 N에 뭐 들어가면 돼요?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17이 없어. 왜 없죠? 왜냐면 17은 답이 아니니까. 17 답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 책에 17이라고 돼 있니? 혹시? 아니요. 있어요. 책에 7인데? 없어요. 책에 17이라고 없어요? 그러면 숫자를 확인해봐. 3하고 1000이 맞아요? 8, 10. 아니요, 6이랑 1000이에요. 6이랑 1000이죠? 그러면 이걸로 바꿀게요. 나는 왜 3이지? 그럼 너 프린트. 그러면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 6이니까 14. 14 들어가면 되죠? 이제 14가 되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 이게 그 프린트 버전은 옛날 초판. 그러니까 마플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바로 딱 뜬 거고, 이건 지금 오타나 이런 것들 다 수정된 게 지금 너희가 쓰는 책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데, 자, 터프는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노멀까지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합. 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는 거는 우리가 말을 했죠.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1과 1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 78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봐. n개가 얼마인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무조건 합은 이렇게 구하잖아. 첫째와 마지막을 더할 거잖아. 그렇죠? 거기다 요만큼이 n개야. 그럼 두 개가 더 있죠. 그럼 전창의 개수는 몇 개야? n 플러스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2를 해서 얼마가 나와? 78. 요거 얼마죠? 2분의 13이거든요. 그러면 n 플러스 2는 78 곱하기 13분의 2야. 약분 되겠죠? 얼마? 10? 10? 2. 10이죠. 자, 그러면 n값 바로 나오네요. 그쵸? n값은 얼마? 10. 근데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공차 10가 얼마예요? 아니. n이 10이야, 10.
10. 1. 이죠. 저 안에 10개 숫자가 있다니까? 1부터 n까지 10개 숫자가 들어있는 거야. 1부터 10위까지 10개 숫자 딱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노멀까지는 풀어보시고 터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터프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 거예요. 자, 자 구분합에 대한 얘기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알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잖아요. 자, 자 생각해봐. 이렇게 제가 2개씩 묶어봤어요. 그리고 더해봤어요. 저도 등차 수열 됐어. 오. 등차 수열이잖아. 돼 안 돼? 되지. 그치? 이제 3개씩 묶어볼게요. 이거 얼마? 6. 14, 15.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가운데 있는 녀석이다. 가운데 있는 녀석. 16. 이걸 3배 하면 돼. 네. 이걸 3배 봐. 이거의 3배 6, 이거의 3배 15, 이거의 3배 24, 이거의 3배 33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것도 무슨 수예요? 오. 우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수열 아름다움이다. 오, 수의 아름다움. 오, 야, 시적이다. 넌 문간데.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다. 봐봐. 등차수열이 쫙 깔려있잖아. 그러면 얘들을 같은 간격으로 쪼개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무슨 수열이 돼? 등차수열이 또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걸 이용한 게 지금 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일부분씩만 이렇게 끊어도 그들이 만약에 개수와 간격이 똑같다면 그들의 합은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볼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3개를 더했는데 한 칸 띄어서 3개를 더하고 또 한 칸 띄어서 3개를 더했다고 치자. 자, 이거의 합은 6인 거 맞죠? 이거의 합은 6, 38이죠? 이거의 합은 30이에요. 자,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따다다다다닥 붙어있지 않아도 돼. 몇 개? 똑같은 간격 떨어져서 몇 개? 똑같은 간격 떨어져서 몇 개? 이 규칙성만 똑같으면 무조건 등차수열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보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하면 130이 나니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하면 435래요. 자, 볼까? A1부터 A8까지가 130이래. 근데 A1부터 A10까지는 얼마래요? 435씩. 자, 이렇게 보니까 끊었습니다. 그래서 A5까지를 끊고 A6까지, A10까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합이 435인데 우리 알잖아. 얘가 얼마나 130이라고 하시죠. 그럼 얘는 얼마나? 300. 그렇지. 자,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을 구하라고. 자, 생각해보자. 얼마가 커졌어요? 120. 100, 125. 70, 75. 5가 커졌죠? 이게 뭘 뜻하냐면, 잘 봐. 요거랑 요거 잘 볼게요. A1부터 A8까지 더하고 6부터 10까지 더했는데 커졌잖아. 커졌죠? 근데 이게 이런 뜻이야. 봐봐. 첫째 항과 여섯 번째 항 OD를 더한 거죠. 두 번째랑 일곱 번째 항 얼마를 더한 거야? OD 더한 거 맞죠? 이렇게도 OD 더했고 이렇게도 OD 더했고 이렇게도 OD를 더했잖아. 그러면 얘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OD를 더하는 걸 총 몇 번 한 거야? 자, 각각의 항들이 그렇지. OD를 더하는 건 5번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이 뜻하는 게 뭐야? OD가 5번이라는 거야. 그럼 몇 D? 25D라는 거죠. 그럼 D는 얼마야? 나눴습니다. 13, 12, 11,
아, 7. 7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끝나는 거야. 그렇죠? 공차가 떴어. 자 그러면 여기로 와볼게요. 공차가 떴거든.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우리 2a 플러스 n-1t를 2로 나누고 얼마를 곱한 거? 5개를 곱한 건데 n의 값 이미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4. 4d라고 쓰면 돼. 근데 d가 얼마야? 7. 7. 28. 그렇죠? 그러면 2a 플러스 28 곱하기 5를 하면 130 나오는 거잖아. 그쵸? 자, 곱했어요? 자, 이거 계산합니다. 2a 플러스 28에다가 5를 곱한 값은 260이다. 약분 50. 얘가 50이다. 2a는 얼마? 20? 6. 4. 그렇지. 그래서 a 값은 10이에요. 어쩌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부분합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계산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조건 다 식 쓰시면 돼요. 무슨 식? 자,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나 모르겠다 식을 만드는 거야. 첫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4d예요. 그렇죠? 2로 나누고 5를 곱하면 131에 첫째 항에다가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9d예요.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435래.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입니다. 선생님 머리 굴리기 너무 쉽다. 그럼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연립 방정식 봐봐. A하고 D가 있는 그냥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가도 돼. 상관없어. 선생님. 네요. 저 모든 식이 다 5D로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 만약에 A1부터 A4까지 합이 10인데 A의 5부터 A의 8까지 합이 40이래. 그럼 얘는 몇 D씩 커진 거야? 4D씩 커진 거지. 그러면 4D씩 몇 번 커졌어? 4번 커졌으니까 이때는 30이 의미하는 게 16D가 될 거야.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D의 값을 바로 알 수가 있죠. 16분의 30이니까 8분의 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 기호는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요. 얘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요? 6번째 항까지 합이라고요. 풀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과 배수의 합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어디까지냐면 딱 이번 유형이 오늘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숙제는 딱 70번까지밖에 안 됩니다. 숙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70번인데 어차피 커프가 빠지면 한 22문제, 3문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평가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볼게요. 자, 등차 수열과 배수의 합입니다. 한번 볼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마셔야 돼요. 3k 마이너스 얼마?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그래야 이 어차피 너희가 이제 3학기 때는 확 통보해야 되거든요. 자, 생각할게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남는다. 자, 세 가지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봐봐. K에다 1 집어넣어봐. 3 나오죠. 2 집어넣어봐. 6 나오고. 3 집어넣어봐. 9 나오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야. K에다 1 집어넣어봐.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8. 8. 나머지가 얼마나 있느냐? 1. 2. 달라. 1이 아니야.
나머지가 2가 남아. 자, 여기는 뭐야?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3은 7. 나머지가 얼마? 1.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저거 싫은데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편할 거 아니야. 3, 6, 9, 4, 7, 10, 5, 5, 8, 11. 이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보기도 편하잖아.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1이다. 나머지가 2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나머지 정리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나눔값, 나머지. 그쵸? 근데 이걸 안 쓰고 왜 이걸 쓸까? 걸. 자, 여기서는 얘가 빠져나가요. 1과 2가 없죠? 그쵸? 얘는 1과 2가 없어. 왜? 최소 3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3학년 때 확통할 때는 저게 진짜 미친듯이 많이 나오거든요. 홀수 짝수 할 때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짝수는 2K라고 표현해요. 홀수는 뭐라고 표현하죠? 2K. 그렇지. 그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야. 똑같은 원리야. 3의 배수 나오면 3K,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 4의 배수면 4K, 4K 마이너스 1, 4K 마이너스 1, 4K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봐요. 제가 얘를 뭘로만 바꾸면 등차수열인 거죠? 맞잖아요. K 대신에 N으로 바꾸면 등차수열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이제 보자. 1이 남는 수의 합이래요. 언제까지? 10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그러면 A 1 무슨 말이야? N의 1제곱을 본 거잖아. 얼마야? 1이죠. 그러면 A 언제까지 갈까? 애매하면 대입해볼까? 한 30 얼마 대입해볼까? 30 2. 자, 30이 대입하시면 96 빼기 2니까 94예요. 좀 더 가야 되겠죠? 34 대입해볼까? 34 대입하면은 102 빼기 2니까 100 드네요. 딱 여기까지네. 됐죠? 몇 번째 한까지? 34번째 한까지.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 S 뭐라고 써야 돼? 30 몇 번째 한까지? 34. 그럼 34라고 쓰는 거야. 요 숫자가 그음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1, 2, 3, 4, 5, 6, 7, 8 해서 34번째까지 더하자. 이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 2분의 근데 우리가 이미 다 풀어버렸어. 첫째 항이 뭐라고요? 1. 마지막 항이 34번째 항이 뭐라고요? 100. 그리고 항에 대해서 몇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되게 편한 거죠. 자, 계산해볼까요? 100일에다가 17. 17. 그래서 2번.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1270번까지가 오늘의 숙제가 되고요. 자, 오늘 평가는 등차 수열이 나갈 거예요. 자,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서야, 이거 꺼줘. 가운데 네모칸.